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0일간의 황금 연휴에도 열일하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아니 놀러 가셔야지 왜 방송하겠다고 그러세요? 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날 저는 출근을 하면 조금 더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차도 안 막히고. 근데 여기 가산 오를 때는 막히셨다면서? 네, 여기가 이제 그 패션 특구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좀 쇼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인데도. 예. 근데 여의도 출근할 때는 완전 텅텅 비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기 원래 금융가가 많아서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9월 30일부터 휴가 들어간 데가 많은지 아하.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여유롭게 왔고 오늘은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앉아서 온 게 처음이었어요. 몇 개월 만에. 아, 그래요? 네. 여기가 패션 특구라고 하셨는데 바가지 특구일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게 이렇게 녹화하고 나서 갈 때 한번 둘러보거든요.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사려고. 그러면 진짜 아울렛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꼭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몇 아울렛에서는 일부러 가격 올려놓고 거기서 세일한다. 이래가지고 실제 파는 가격은 똑같다. 이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어제 제가 이쪽은 아니고 다른 그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갔다 왔는데 네. 저희 신랑이 자켓을 하나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세일을 해도. 그래서 그냥 일단 사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뭐 검색하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6만 원이나 싸더라고요. 인터넷이. 인터넷이? 네, 그래서 어제 당장 질렀죠. 아하. 그 짜증나는 아울렛이 롯데인가요? 아니 신세계였어요. 신세, 더 멀리 들어가셨군요. 아 이거 땡땡 처리 안 해드립니다. 네. 편집이 없는 방송인데. 아 그러니까요. 정용진 부회장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100원 깎아줄 거예요. 아니 좀 갔는데 애가 없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애가 확실히 생기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쇼핑몰 가면. 뭐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 유모차를 끌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너무 협소하고 그렇다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유모차 반입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을 좀 하러 갔는데 사람한테 치이고 뭐 그런 시설들이 좀 이렇게 편의에 맞게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그냥 짜증만 내다 온 기억밖에 없네요. 그 쇼핑객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기들을 동반해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부모님들 많은데 그 유모차 먼저 이제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보통은 좀 대부분 많이 양보를 해주시는데 어제 갔는데 얌체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시면 참 고마운데 본인들이 줄 안 서고 쏙 타더라고요. 아하. 저희가 분명히 유모차를 앞에다 대고 저희가 첫 번째 타는 순서였는데 유모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고 할 때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천천히 들어가는 사이에 그 옆에 공간으로 막 쏙쏙 타시니까 요거는 좀 그랬어요. 아니 그럴 때는 유모차로 가다 버리면 되잖아요. 못 나가게. 그럴 걸 그랬나? 아니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에 난리가 난 글이 하나 있었죠? 네, 저도 봤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저는 기업명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실까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서류에서 탈락을 했더니 항의 글을 그쪽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리셨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봤는데 어머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 우리 애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감히 한국은행에서 떨어뜨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뭐 이런 좀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 담당자가 한마디로 요약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서류 전형에서 학교 출신을 적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블라인드 채용인데 어머님이 그것까지는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항의하신 게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도대체 얘를 떨어뜨렸으면 붙은 사람은 얼마나 잘난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님이 좀 잘 요즘 트렌드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 지원서를 얼마나 잘 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쓰는 건데 특히 뭐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 란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잘못 아셨던 거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보고 빵 터진 취준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사이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뭐 좋은 기업 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친구는 학벌 말고는 볼 게 없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얘가 똑똑한 만큼 뭔가 다른 것도 열심히 했겠거니 뭐 다른 것들도 많은 능력을 갖췄겠거니 하는 건데 딱 봤는데 자기소개서에 뭐 아무것도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서류에서 탈락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던 그 글의 댓글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왜 굳이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하려고 하느냐. 한국 헬조선인데 외국에서 취업하시라.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유학까지 가서 많은 걸 배워 오신 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학업을 정진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있는 기업 들어가느니 해외에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됐으니까 오지 않았을까 저는 싶고요. 다음번 공채를 만약에 또 준비한다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질 거란 얘기인 거죠. 네, 좀 안타까워요. 뭐 부모가 그렇게 나서서 할 정도면 그 친구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설사 어딘가에 붙어서 가더라도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그렇죠. 아니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나중에 혹시 붙더라도 부모님이 회식 자리에도 쫓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스코 ICT의 인사 담당을 하시던 분을 좀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랬었어요. 어이? 그런 친구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의외로 많고. 부모님이 진짜 회식 자리에 쫓아온다고요? 네네. 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회식을 하다가 늦게 들어가거나 뭔가 회사에 좀 일이 있으면 그거를 뭐 부모님에게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듣고 흘리셔야 되는데 이제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네 엄마인데 또는 누구누구 아빠인데 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항의 전화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 귀한 아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술 먹이느냐? 네네. 우리 아이 뭐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억지로 먹인 거 아니냐는 등 이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 중고등학교 때 했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알아본 학원에서 부모님이 붙여준 과외 선생님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는 갔을지라도 그 뒤에 앞으로 자기가 평생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언제까지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데 그런 친구들은 결혼도 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신혼여행 때 부모님이 쫓아간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살짝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결말은 완전히 다르긴 한데 저 신문사 다녔을 때 후배 수습 기자들이 이제 수습이 끝나는 날 술을 엄청 먹거든요. 네. 근데 여기자 한 명이 실신할 정도로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네. 막 사발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주 야만적인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얘가 기절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집에다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더니 1번 찍 누르면 보통 집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선배 누군데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무슨 일 사고 쳤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좀 어머님께서 와서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오셔가지고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택시 타고 가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포스코 ICT 케이스는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이 친구를 누군가에게 오셔서 데려가야 될 정도도 아니었고 다만 술은 좀 평소보다 많이 드셨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난리를 치신 건데 그 친구가 그렇게 예쁨 받은
받으며 잘 조직 생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부모님은 어느 정도 성까지 해주시다가 이제 뒤로 빠져주시는 게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든지 혼자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게 되면 애들이 점점 부모님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이게 참 큰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동기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혹시나 걔네 엄마한테 맞을까봐. 네가 우리 애 이렇게 술 먹였어? 제가 딱 대표로 해서 딱 갔잖아요. 안 맞으셨죠? 감사하다는 역시나 얘기. 저를 네. 딱 보시더니 아이고 고마운 선배님이시네요 이러면서 아니 우리 사이감 왔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왜 안 돼? 안 되기는.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이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뭐 사실 공채 그 피크는 좀 끝났다고 봐야 돼요. 9월 말로.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들 특히 대규모로 100명 이상의 공채를 뽑는 기업들은 그게 연중 되게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시기에 사람을 뽑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8월 말에서 9월 정도면 서류 접수 마감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10월에 추석 끝나면 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잘 정하셔야 되는 거죠. 대기업을 뭐 취업 재수 삼수해서 계속 노려볼 건지 아니면 눈높이를 정말 확 낮춰서 중소기업을 찾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그러면 취업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 대학을 갓 졸업해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한 2번 정도 노려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한 3-4번까지 길어진다 그러면 벌써 2년째로 접어드는 거라서 그렇죠. 그때는 취업 뭐 재수 삼수까지는 가시면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시험을 봐서 어떤 적정 점수를 넘으면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뭐 재수 삼수를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별로 조직에서 환영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를 한 2-3년 특히 인턴 생활하면서 노려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요즘같이 또 취업률도 안 좋을 때는 그냥 중소기업 들어가셔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또 그걸 발판 삼아서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나 산업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기업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추석이 끝나고 10월에도 좀 그래도 이름 얘기하면 들어본 만한 그런 중견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솔이라든가 SPC라든가 제주은행, 대신증권, 샘표식품 네,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런 거는 솔직히 이제 기업 종류로 보면 저희는 중견기업이라고 봐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연봉면이나 이런 거에서는 삼성이나 LG, SK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10월 달에도 이제 계속 노려보시되 여기에만 목을 매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 어딜까 요런 데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인터넷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구체적인 활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나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중소기업 협회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런 회사는 강소기업입니다라고 매년 그 기업을 뽑아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홈페이지에 쫙 해놓거든요. 아, 홈페이지에 명단이 나오는군요. 네,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그 기업명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생소한 기업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B2B 기업. 아하.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그런 브랜드나 아니면 소비 제품은 좀 잘 아는데 그거를 실제로 만드는 원료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 중에 정말 탄탄한 곳들이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파악하시는데 그런 인증기업 리스트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수출입은행에서도 그런 리스트를 발표를 해요? 네, 뭐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해서 그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뭐 매출액 뭐 몇 조 이상이고 이런 기업을 이제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런 기업은 정말 역사도 꽤 탄탄하고 또 매출이라든가 그런 시장 분야가 워낙 탄탄해서 이런 곳은 이제 연봉도 꽤 높죠.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까 제주은행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있잖아요. 네. 제주은행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멀리 본사가 있는 곳들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내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제주나 그 정선에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러한 것도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서류만 일단 넣어놓고 막상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볼 때도 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쪽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면 되게 막막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서울에서만 일자리를 찾기에는 경쟁이 너무 세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요즘에는 뭐 교통이 워낙 좋아서 자주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금 다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보면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긴 하지만 서울로 출장도 자주 올라오시고 그래서 만족도나 이런 거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하긴 제주은행 다니면서 효린의 민박도 가끔 하고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유기농 농산물 키워서 이렇게 꾸러미로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서울 생활할 때보다 급여는 훨씬 적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거는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뭐가 좋다 아니다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 그렇죠. 선택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은행이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요. 뭐 꼭 제주도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소기업을 고르실 때는 솔직히 연봉을 잣대로 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이제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취업 포털에서 매년 그 기업들 신입 초임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이상이 벌어져요. 한 2014년 정도부터 1,0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는데 아마 요건 갈수록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왕 취업하는 거 대기업을 고집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대기업은 그만큼의 고충이 있거든요. 연봉을 높이 주는 만큼 기대하는 바도 크고 경쟁도 내부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요. 또 휴일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연봉은 뭐 사회 초년생 때 한 5년 정도까지는 대단히 불만일 수는 있으나 한 6년 이상 지나가서 볼 때는 그래도 연봉은 좀 적지만 근무 분위기가 훨씬 좋다거나 직원 복지 제도가 훨씬 좋다거나 이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을 고를 때 연봉을 고집하려면 갈 곳이 없으니까 연봉 부분은 좀 과감히 포기를 하시라. 대신에 연봉 대신에 다른 거를 좀 찾아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글쎄 이거는 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기업 수준으로 큰 여러 기업들 중에 그 시작이 엄청 미비했던 곳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네, 뭐 성경에도 네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이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자코리아도 처음에 한 10년 전쯤에 10몇 년 전쯤에는 주택 지하인가 아무튼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직원 수 얼마 안 되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건대 그 주택가 지하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은 다들 컴퓨터 들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였다 그래요. 침수가 하도 돼서. 그렇죠. 네, 그랬는데 다행히 잘 성장을 해서 지금은 뭐 아주 의리의리한 사옥에 입주를 해 있고요. 시원스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06년도에 뭐 혼자 또는 2명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 수가 거의 200명 가까이로 늘었으니까 요런 걸 사회 초년생이 그런 걸 바라보는 안목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좀 너무 연봉이 낮더라도 불만보다는 일단 취업을 하시는 게 특히 정규직이라면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강소 중견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대기업으로 점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점프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확률은 좀 적어요. 확률은 적고 왜냐하면 그 삼성이나 SK나 뭐 LG 같은 데는 워낙 신입 공채를 통해서 막 몇천 명을 뽑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나가도 다 내부에서 그 수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외부 전문가를 경력직을 영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대기업 그 밑에 단계 아까 말씀드린 중견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강소기업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 이직률도 한번 보셔야 돼요. 뭐 구직자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취업 포털들을 들어가 보실 텐데 갔을 때 매번 채용 공고가 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은 한번 잘 들여다 보셔야 되죠.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여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뽑는 건지 아니면 자꾸 사람이 나가니까 계속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취업 포털에서 A라는 기업이 공고를 되게 자주 내는데 여기를 한번 써볼까 말까 좀 고민이 된다. 그럴 때는 그 다음 단계 체크로 자플래닛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그 회사 평판이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이직률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많지 않고 다트라는 공시 자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근속 연수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근속 연수를 보면 10년 정도 이상 됐으면 그래도 직원들이 만족하며 다니는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정말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라든가 이런 걸 볼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혹시라도 서류 전형이 통과되시면 면접을 가서 한번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면접에서? 네, 면접에 가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보통 뭐 실무진 면접이랑 임원 면접 한 2단계 정도 하실 텐데 가서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면접 다니다 보면은 뭐 회사 분위기가 뭐 직원들 표정이 되게 어둡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좀 불쾌할 정도로 사람을 막대하는 것 같다거나 이런 회사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 걸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중소 강소기업과 대기업 연봉 차가 1,000만 원까지 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마지노선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막연한 저항선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 중에 잘 나가는 계열사들은 초봉이 4천이라고 하잖아요. 네, 4천 이상이죠. 예,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1,800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러면 너무 갭이 크잖아요. 1,800만 원이면 저 사회 첫발 내디뎠을 때도 1,800이 되게 작은 거였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저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물가도 얼마나 많이 올랐고 이런데 초임 수준을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주는 거는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구식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 자수성가형들 보면 나 옛날에 기술 배우려고 뭐 밥만 주는데여도 뭐 충분히 일을 했다. 막 열정페이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 시대니까 가능했고요. 그렇죠. 네, 요즘은 그래도 최소 뭐 2,000 이상 뭐 가능하다면 2,500 이상 주시면 세금 다 떼고 해도 그래도 월급 받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식들은 절대 그런 일 안 시킬 거예요. 자기 회사 와서 일하게 하죠. 회사 와서 연봉 훨씬 많이 주고 시키겠죠. 고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연봉은 근데 회사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르니까 뭐 어느 정도 미만이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2,000은 이상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또 2,500 정도도 제가 볼 때는 뭐 세금 다 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0 받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아야죠. 네. 그렇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봉 부분은 강소기업 갈 때 좀 포기하시라라고 한 게 막 2,000만 원, 1,800만 원 받아도 가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본인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를 받되 대기업 수준까지는 바라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마지노선은 2,500으로 하는 걸로. 그러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그 정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예, 최소한 그 정도는 주셔야죠. 그리고 요즘은 연봉보다는 다른 거 많이 보잖아요. 뭐 회사 내 복지제도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이런 복지는 꼭 있는 데를 고르셔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주 5일 근무제라든가 9시부터 9시까지는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회사 사장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데는 연봉이 높지 않은 대신에 그 외의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자기개발비라든가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은 도서를 구입을 하든 학원을 다니든 그 비용에 한해서는 회사가 대준다.
뭐 이런 정도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도서 지원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쓴 책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이렇게 사서 보면 딱 좋잖아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입사원은 사장님 책상에도 딱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좋을 그러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훔쳤다는 얘기인가? 그러시겠네.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근을 했으면 반드시 야근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데는 야근 수당까지는 지금 회사 사정상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야근을 혹시라도 뭐 10시, 11시까지 하게 되면 택시비는 반드시 준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이제 그 연봉 안에 보면은 기본급 외에 식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불만인 게 한 10년 전에도 분명히 식대가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올라요? 지금도 10만 원이고요. 맞아요. 또 어떤 데는 그 세금 혜택을 조금 더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당들을 떼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점심값이 있고 출퇴근 교통비나 이런 뭐 통신료들이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왜 한 10년 지나도 안 변하는지.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밥값 말이에요. 같은 경우는 이제 컵밥 먹으란 얘기지. 아, 네. 예.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저녁 식대도 주시는 곳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구직자 사이에서는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저녁값 주고 일 시켜 먹고 뭐 야근비도 안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글쎄요. 이건 기업마다 뭐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괄 임금제라는 게 아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불리한 항목들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받는 건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회사에선 시키거든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버리면. 제가 아는 후배는 나름 중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친구가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대학원을 다닐 수가 있게 해줬다. 네, 네. 그거 하나 보고 딱 가는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개발비의 일환인 것 같은데 회사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본인에 한해서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그 학비의 일정 부분을 대주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 자녀에게까지 혜택을 줘서 뭐 자녀 양육비라든가 아니면 대학 입학할 때 100%는 아니더라도 50%까지 대주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도 요즘 많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해 주는 데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되게 형식적인 것만,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 한 번 하는데 한 5, 60대는 좀 좋은 거를 직원 본인과 플러스 한 명, 가족 중에 한 명 해주는 곳이 있고요. 뭐 지금 시원스쿨은 아닌데 자코리아 있을 때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렇죠. 솔직히 일반인들이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몇십만 원 주고 정기검진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돈 아깝다고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모시고 가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죠. 엄마가 먼저 물어봐요. 할 때 되지 않았냐고. 그 50만 원짜리에는 그러면 MRI나 CT 이 네네. 촬영도 포함이 돼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보니까 MRI가 뇌 찍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던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항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뇌 찍어보지 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두통이 많은 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뭐 그냥 두통약이나 아니면 뭐 푹 쉬세요 이 정도 말인데 그래도 그걸 한번 찍으면 왠지 검사 제대로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각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히 살펴볼 수가 있나요? 네, 취업 포털에 채용 공고를 올릴 때 그 하단에 보면 기업 소개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가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건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의외로 그런 란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서비를 지원을 한다 또는 뭐 점심 식대를 뭐 얼마 이상 지원을 한다 이런 거를 잘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그거를 노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부끄러워서. 네, 어떤 분들은 진짜 낯간지럽게 뭐 그걸 굳이 일일이 우리 회사 뭐뭐뭐뭐 해준다를 다 적느냐 아하.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정보가 있어야 구직자들이 이런 회사는 이런 곳이고 내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좀 자세히 가급적 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아니 그런 복지 제도 가지고 가끔 예능 프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월드컵, 복지 월드컵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복지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또 재밌는 것도 많아요. 어떤 데는 직원들이 근데 근무를 하다가 항상 불만이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열심히 해서 성과가 아주 좋게 나왔으면 그 해 연말이나 그 다음 해 봄에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또 능력에 따라 뭐 차등 지급한다. 아하. 기여도에.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이게 비교가 되니까 기분이 은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런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뭐 1억을 나눠준다 그러면 직급이든 뭐 연령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n분의 1로. 어허. 그거 괜찮네요. 저도 그거는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아마 복지 월드컵을 하면 뉴스백이 1등 할 거예요. 주사일제 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 근데 또 그 젊은이들이 자기 삶과 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연봉보다는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 한 번은 조기 퇴근을 시켜준다거나, 시원스쿨도 매주 수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아직 별다른 말이 없는데, 예, 참고로 녹음하는 날이 10월 2일이거든요. 네, 빨리 보내주면 너무 좋겠네요. 뭐 시원스쿨 같은 경우 매주 수요일은 1시간 일찍 퇴근이고, 또 다른 교육 동종업계 중에 SD 유니타스라는 데가 있어요. 뭐 영단기, 공단기 하는 영단기. 네네, 예. 교육 브랜드들 많이 가진 그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인가, 이제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월요일을 오전 시간을 빼고 오후 출근. 아, 그쵸. 네. 배달의 민족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의외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하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 내려가다가 올라오기 편하게 하도록 월요일날 오전에는 그냥 늦게 나와라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사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대표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사장님들이 뭐 근무 시간 그렇게 빼면 회사에 손해가 엄청 날 것 같고 매출이 엄청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직원들 이렇게 쉬게 잘 못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시고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런 제도를 베풀었을 때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또 그만큼 능률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 직원에 대한 믿음, 이런 그렇죠. 게 중요하죠. 저희가 얼마 전에 메디치 출판사 네. 여기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놀라운 게 점심 주는 건 뭐 기본이고 아침을 챙겨주더라고요. 일일이 뭐 배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빵이나 샌드위치를 딱 갖다 놓으면은 직원들이 아침 안 드신 분들이 거기 와서 가져가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아침 직원들 좀 출출할 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샌드위치나 김밥 한 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자유롭게 갖다 먹어라, 이런 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의외로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침 챙겨 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연봉 대신에 직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제도를 시행을 하면 그게 바로 근속연수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들어가서 공시자료를 보면 근속연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10년, 겨우 10년 됐나 아니면 10년 미만인데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중에 보면은 연봉은 삼성보다는 훨씬 적은데 근속연수가 거의 2배인 곳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컨셉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 시절에 출입처를 여러 군데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저는 1순위가 먹을 거 많이 주는 곳. 특히 아침 주는 곳. 그래서 특정 업체 2곳에 제가 기자실은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었죠.
아니 기사가 많이 나오는 곳 간 거 아니었어요? 기사가 많이 나오는 곳은 뭐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의 이 넓디 넓은 인맥만 활용을 하면 언제든지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순위는 먹는 거. 아니 그러니까 박 PD가 나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있는 동안 저는 회의하느라 머리 빠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되셨군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사장님 마인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에 배고프지 않을까? 또 생활하는데 뭔가 좀 지방에서 사는 친구들이 우리 회사 올라와서 일하는데 뭔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의식주 기본적인 거를 회사에서 어느 정도만이라도 뒷받침을 해줘도 직원들이 처음에는 잘 못 느끼다가도 근무를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 보면 거창한 거를 시행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그 직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 직원복지 제도 중에 안마를 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안마요? 네. 바디 프렌드? 아니요. 바디 프렌드는 아니고 진짜 수기 마사지. 아, 그러면 안마해 주신 분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직접 오시는 건 아니고 회사 근처에 있는 그 마사지 해주는 데를 연계를 해서 직원이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야근을 너무 늦게까지 했고 피로하다 그러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거는 폐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직원들이 그거 있어봤자 쓰잘데기 하나도 없다라고 한 거예요. 바빠서 집에 일찍 못 가고 야근을 할 정도인데 그 다음날 마사지 여유롭게 받을 1시간, 2시간 여유가 어디 있냐. 실제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 본 직원이 뭐 몇 프로도 안 된다. 그래요? 네, 이래서 이제 그거는 실제로 폐지가 됐고요. 그거 말고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거를 좀 더 보강을 했어요. 예. 아니 진짜 직원들이 만족해야 하는 거를 늘리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 게임 회사는 그 안마해 주신 분을요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서 진짜 안마를 제대로 받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좀 얘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막 눈치 보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또 좀 떨어진 데 가서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고 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상주하시는 분이고 뭐 잠깐 한 30분이라도 또는 점심시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어느 회사를 가든 이렇게 먹는 거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 네. 보통은 이제 커피를 예로 들었을 때 그 노란색 믹스 그거 많이 갖다 놓잖아요. 반면에 어떤 곳은 캡슐 커피 머신이라든지 원두 커피 머신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후자로 갈수록 특히 여성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두 가지로 인해서 아침 출근 시간이 조금 더 가볍다 그래야 될까? 아 오늘 아침에 빨리 출근을 해서 뭐 요 원두로 한번 커피를 마셔야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그런 거 한두 가지를 잘 시행을 하시는 게 이제 근속률을 높일 수 있는 좀 첫걸음인 것 같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일일이 뭐 회사 그 사람 뽑는 채용 페이지에 우리 회사는 캡슐 뭐 머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안 적어 놓는 곳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업의 뭔가 그 발전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핸드폰 관련된 무슨 일을 하는데 보도자료 난 거라든가 뭘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류를 접수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됐으면 일단은 가서 면접은 한번 보시는 게 그런 분위기 파악하는데 좋다는 거죠. 예.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저희도 이 비즈니스 센터를 선택한 이유가 저 원두 머신이거든. 딴 데 갔더니 원두 머신이 있긴 있는데 500원씩 받더라고. 돈을 받아요? 네, 여기는 공짜예요. 네. 아이 치사해라. 많이 드세요. 하긴 올 때마다 직접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쯤 구직자 분들 중에 서류 광탈해가지고 이게 광탈이 빛의 속도로 탈락한다는 얘기더라고요. 아무튼 광탈을 해가지고 이제 멘탈이 붕괴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이 명절 연휴 때 어떻게 이 멘탈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열심히 했는데도 서류에서 일단 다 떨어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철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멘탈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있는 그 취업 준비생들은 어딘가 회사에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그 회사랑 나랑 뭔가 좀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보통은. 훨씬 쿨한데요? 네, 되게 쿨하죠.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않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어딘가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되게 낙오자가 된 기분? 뭔가가 되게 부족해서 남들은 다 잘났는데 나만 뭐가 못나서 그래서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시간이랑 돈을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쿨하게 이 회사가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누군가 사람을 뽑아보면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다만 우리 회사에 뭔가 이렇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뭔가 경험이 그 친구보다는 같이 면접 본 누군가가 조금 더 좋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팀원들의 연령이 요 정도인데 이 친구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너무 많거나 요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몇 가지 차이로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못나서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나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막 뭐 되게 서울대 나오고 뭐 대학원도 나왔대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뽑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외국 출신 그 애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한국은행이랑 안 맞지. 외국계 대학 나온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네, 아니 뽑아도 약간 그런 의심도 있어요. 이 친구 일단 뽑았는데 뭐 우리 회사에 불만족하고 금방 딴 회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뭐 대학은 소위 말하는 지방대여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어서 막 열이 있는 친구가 더 좋죠. 그렇죠. 황금 연휴에도 쿨하게 열일하시는 시원스쿨 정주희 과장님으로부터 강소기업 고르는 노하우 지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명절 때도 이렇게 열일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네요. 네, 오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추석 연휴 잘 쉬고 나서 또 좋은 뭐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어디 내려가시나요? 네, 저는 내일 가려고 하고요. 삼천포를 이번에 가야 돼요. 갑자기 왜 삼천포로 빠지세요? 저희 그 시댁 그 신우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여행 겸 겸사겸사 연휴가 기니까 한번 내려갔다 오려고요. 예. 그러면 삼천포 가셔서 충전 잘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거기 수산시장 좋아요. 네. 또 갑자기 뜬금없는 아재 개그를 하려다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학업 학벌 말고는 볼 게 없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을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얘가 똑똑한 만큼 뭔가 다른 것도 열심히 했겠거니 뭐 다른 것들도 많은 능력을 갖췄겠거니 하는 건데, 딱 봤는데 자기소개서에 뭐 아무것도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서류에서 탈락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던 그 글의 댓글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왜 굳이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하려고 하느냐. 한국 헬조선인데 외국에서 취업하시라.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유학까지 가서 많은 걸 배워 오신 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학업을 정진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있는 기업 들어가느니 해외에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됐으니까 오지 않았을까 저는 싶고요.
다음번 공채를 만약에 또 준비한다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질 거란 얘기인 거죠. 근데 좀 안타까워요. 뭐 부모가 그렇게 나서서 할 정도면 그 친구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설사 어딘가에 붙어서 가더라도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그렇죠. 아니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나중에 혹시 붙더라도 부모님이 회식 자리에도 쫓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스코 ICT의 인사 담당을 하시던 분을 좀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랬었어요. 어이? 그런 친구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의외로 많고. 아 부모님이 진짜 회식 자리에 쫓아온다고요? 네네. 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를 네. 들어서 그 친구가 회식을 하다가 늦게 들어가거나 뭔가 회사에 좀 일이 있으면 그거를 뭐 부모님에게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럼 부모님이 듣고 흘리셔야 되는데 이제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네 엄마인데 또는 누구누구 아빠인데 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항의 전화를 하시는 거죠. 아 우리 아들 귀한 아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술 먹이느냐? 네네 우리 아이 뭐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억지로 먹인 거 아니냐는 등 이러면 아하. 그 친구를 위해서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 중고등학교 때 했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알아본 학원에서 부모님이 붙여준 과외 선생님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는 갔을지라도 그 뒤에 앞으로 자기가 평생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언제까지 부모님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데 그런 친구들은 결혼도 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신혼여행 때 그 기간이 이제 10월에 추석 끝나면 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잘 정하셔야 되는 거죠. 대기업을 뭐 취업 재수 삼수해서 계속 노려볼 건지 아니면 눈높이를 정말 확 낮춰서 중소기업을 찾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취업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 대학을 갓 졸업해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한 2번 정도 노려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한 3-4번까지 길어진다 그러면 벌써 2년째로 접어드는 거라서 그렇죠. 그때는 취업 뭐 재수 삼수까지는 가시면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시험을 봐서 어떤 적정 점수를 넘으면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뭐 재수 삼수를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별로 조직에서 환영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를 한 2-3년 특히 인턴 생활하면서 노려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요즘같이 또 취업률도 안 좋을 때는 그냥 중소기업 들어가셔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또 그걸 발판 삼아서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나 산업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것도 또 하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기업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추석이 끝나고 10월에도 좀 그래도 이름 얘기하면 들어본 만한 그런 중견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솔이라든가 SPC라든가 제주은행, 대신증권, 샘표식품 네, 다 알만한 기업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요런 거는 솔직히 이제 기업 종류로 보면 저희는 중견기업이라고 봐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연봉면이나 이런 거에서는 삼성이나 LG, SK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는 곳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10월 달에도 이제 계속 노려보시되 여기에만 목을 매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 어딜까 요런 데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인터넷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구체적인 활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나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중소기업 협회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런 회사는 강소기업입니다라고 매년 그 기업을 뽑아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홈페이지에 쫙 해놓거든요. 홈페이지에 명단이 나오는군요. 네네. 부모님이 쫓아간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살짝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결말은 완전히 다르긴 한데 저 신문사 다녔을 때 후배 수습 기자들이 이제 수습이 끝나는 날 술을 엄청 먹거든요. 네. 근데 여기자 한 명이 실신할 정도로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네. 막 사발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주 야만적인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얘가 기절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 집에다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더니 1번 찍 누르면 보통 집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선배 누군데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무슨 일 사고 쳤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좀 어머님께서 와서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오셔가지고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택시 타고 가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포스코 ICT 케이스는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이 친구를 누군가에게 오셔서 데려가야 될 정도도 아니었고, 다만 술은 좀 평소보다 많이 드셨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난리를 치신 건데 그 친구가 그렇게 예쁨 받으며 잘 조직생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부모님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시다가 이제 뒤로 빠져주시는 게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든지 혼자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게 되면 애들이 점점 부모님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이게 참 큰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동기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혹시나 걔네 엄마한테 맞을까봐. 네가 우리 애 이렇게 술 먹였어? 제가 딱 대표로 해서 딱 갔잖아요. 안 맞으셨죠? 감사하다는 역시나 얘기. 저를 네. 딱 보시더니 아이고 고마운 선배님이시네요 이러면서. 아니 우리 사익감 왔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왜 안 돼? 안 되기는.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이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뭐 사실 공채 그 피크는 좀 끝났다고 봐야 돼요. 9월 말로.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들, 특히 대규모로 100명 이상의 공채를 뽑는 기업들은 그게 연중 되게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시기에 사람을 뽑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8월 말에서 9월 정도면 서류 접수 마감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0일간의 황금 연휴에도 열일하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아니 놀러 가셔야지 왜 방송하겠다고 그러세요? 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날 저는 출근을 하면 조금 더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차도 안 막히고. 근데 여기 가산 오를 때는 막히셨다면서? 네, 여기가 이제 그 패션 특구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좀 쇼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인데도. 예. 근데 여의도 출근할 때는 완전 텅텅 비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기 원래 금융가가 많아서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9월 30일부터 휴가 들어간 데가 많은지 아하.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여유롭게 왔고, 오늘은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앉아서 온 게 처음이었어요. 몇 개월 만에. 아, 그래요? 네. 여기가 패션 특구라고 하셨는데 바가지 특구일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게 이렇게 녹화하고 나서 갈 때 한번 둘러보거든요.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사려고. 그러면 진짜 아울렛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싼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꼭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몇 아울렛에서는 일부러 가격 올려놓고 거기서 세일한다. 이래가지고 실제 파는 가격은 똑같다. 이런 의혹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어제 제가 이쪽은 아니고 다른 그 파주에 있는 아울렛을 갔다 왔는데 네. 저희 신랑이 자켓을 하나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세일을 해도. 그래서 그냥 일단 사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뭐 검색하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6만 원이나 싸더라고요. 인터넷이. 인터넷이? 네, 그래서 어제 당장 질렀죠. 아하. 그 짜증나는 아울렛이 롯데인가요? 아니 신세계였어요. 신세, 더 멀리 들어가셨군요. 아 이거 땡땡 처리 안 해드립니다. 네. 편집이 없는 방송인데. 아 그러니까요. 정용진 부회장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100원 깎아줄 거예요. 아니 좀 갔는데 애가 없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애가 확실히 생기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쇼핑몰 가면. 뭐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 유모차를 끌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너무 협소하고, 그렇다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유모차 반입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을 좀 하러 갔는데 사람한테 치이고 뭐 그런 시설들이 좀 이렇게 편의에 맞게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그냥 짜증만 내다 온 기억밖에 없네요. 그 쇼핑객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기들을 동반해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부모님들 많은데 그 유모차 먼저 이제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보통은 좀 대부분 많이 양보를 해주시는데 어제 갔는데 얌체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시면 참 고마운데 본인들이 줄 안 서고 쏙 타더라고요. 아하. 저희가 분명히 유모차를 앞에다 대고 저희가 첫 번째 타는 순서였는데 유모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고 할 때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천천히 들어가는 사이에 그 옆에 공간으로 막 쏙쏙 타시니까 요거는 좀 그랬어요. 아니 그럴 때는 유모차로 가다 버리면 되잖아요. 못 나가게. 그럴 걸 그랬나? 아니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에 난리가 난 글이 하나 있었죠? 네, 저도 봤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저는 기업명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실까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서류에서 탈락을 했더니 항의 글을 그쪽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리셨대요. 그러니까요. 저도 봤는데 어머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 우리 애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감히 한국은행에서 떨어뜨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무슨 그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뭐 이런 좀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 담당자가 한마디로 요약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 서류 전형에서 학교 출신을 적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블라인드 채용인데 어머님이 그것까지는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항의하신 게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도대체 얘를 떨어뜨렸으면 붙은 사람은 얼마나 잘난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님이 좀 잘 요즘 트렌드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사 지원서를 얼마나 잘 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쓰는 건데 특히 뭐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 란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잘못 아셨던 거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보고 빵 터진 취준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사이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뭐 좋은 기업 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 친구는